자, 우리 계속해서 스텝 2 세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유효 숫자입니다. 자, 유효 숫자라는 것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유효 숫자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수라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수. 그래서 유효 숫자는요, 믿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반올림의 경우, 자, 반올림을 하지 않은 자리수여야지만 유효 숫자야. 반올림을 한 놈이 아니라 반올림을 안 한 놈들만 유효 숫자라고. 됐니? 그 다음에 측정을 했을 때는요, 측정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최소 눈금까지만 측정을 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 눈금까지만 우리는 유효 숫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올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개념은 뭡니까? 반올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올림을 한 자릿수보다 큰 자리죠. 반올림을 한 자릿수보다 큰 자리만 유효 숫자에 들어간다는 거야. 최소 눈금은 당연하잖아. 측정했을 때는 최소 눈금은 유효 숫자가 되고 최소 눈금보다 작은 놈들은 유효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유효 숫자에서는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0이라고. 0. 0이 아닌 수는요, 모두 유효 숫자입니다. 그냥. 0이 아닌 숫자는 모두 유효 숫자인데, 이 0이 유효 숫자가 된다라는 게 참 어렵거든. 어떤 0이 유효 숫자가 되냐면 0이 아닌 수 사이에 있는 놈. 됐니? 0이 아닌 사이에 있는 놈. 1, 0, 2 요런 놈들. 또는 소수점에서요, 뒤에 쓸데없이 0을 쏘는 거. 이런 애들은 확실히 유효 숫자라는 거야. 됐니? 근데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요, 정수가 있는데 정수의 뒷자리에 0이 있는데 얘들은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 그거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기 문제예요. 보기 문제 보니까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나 있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나 있어. 되게 많네, 그지? 자, 보니까 0.010, 0.0124라고 돼 있고요. 됐습니까? 0.0124 그리고 0.230이 있고요. 디귿은 0.1027, 1027이라고 있고요. 릴 같은 경우는 200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이라는 것은 120이 1020입니다. 죄송합니다. 1020이라고 돼 있고, 얘는 0.103이라고 돼 있어요. 다음 중 밑줄 친 0이 항상 유효 숫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라. 1번 여기에 밑줄이 있습니다. 얘는 항상 유효 숫자가 아니야. 그치? 항상 유효 숫자라고 볼 수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볼 수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자, 소수점 밑에 0이 있습니다. 요놈 같은 경우 항상 유효 숫자야. 유효 숫자가 아니라면 쓸 이유가 없거든요. 유효 숫자입니다. 요 0은요, 다른 숫자 사이에 끼어있는 0은 항상 또 유효 숫자라는 거야. 됐니? 200 할 때 여기 있는 0은요, 얘가 제일 애매하다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면 유효 숫자입니다. 그런데 1의 자리 숫자 또는 10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했다면 절대로 유효 숫자가 아니야. 얘는 몰라. 그래서 리얼도 항상이 아니니까 틀린 거야. 자, 여기 1020에서 1과 2 사이에 끼어있는 놈은 항상 유효 숫자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 껴있는 0도요. 무조건 뭐라고요? 유효 숫자라고요. 즉 유효 숫자를 판단할 때는요, 0이 아니면 유효 숫자야. 0이 애매한데 어떤 0만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껴있는 0이라든지, 또는 소수점으로 찍었을 때 제일 뒤에 있는 0 같은 경우는 뭐다? 유효 숫자다라는 거야. 그 외에는 유효 숫자가 아니든지 확실히 아니든지 기다 아니다 말을 할 수가 없든지. 됐습니까? 얘들은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다음 근사값 중에서요, 밑줄 친 0이 유효 숫자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해서 1번부터 보기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가 있는데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니까 2400이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 유효 숫자야? 알아 몰라? 몰라. 얘는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답이 아닌 거야. 됐니? 그래서 틀렸다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0.037이라고 돼 있어요. 0.037이랍니다.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얘는 무조건 유효 숫자가 아니야. 그냥 아니야. 얘는.
됐니?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0.250이래요. 0.250이래. 자, 소수점 밑에 0을 쓸데없이 써놨잖아. 얘는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놓은 거야. 얘는 유효 숫자야. 얘는 무조건 유효 숫자야. 그래서 3번은 답이 되는 거고. 4번 보니까 308이랍니다. 308. 자, 3과 8,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끼어있는 건 무조건 뭐라고요? 유효 숫자 맞다고요? 4번 틀렸습니다. 4번도 맞네요. 유효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0.027 돼 있고요. 어디에 밑줄이 꺼져 있어? 얘는 또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어. 당연히 얘도 유효 숫자가 절대 아닌 놈이야. 그냥. 됐니?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이겠지. 이해됩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칠판 치울게요. 자, 2번 보니까 다음 중 근사각과 유효 숫자가 바르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38.9라고 되어 있고 유효 숫자는 3과 8과 9입니다. 자, 0 말고 다른 숫자들은 다 유효 숫자잖아. 맞니? 그래서 얘는 다 유효 숫자가 맞네요. 오케이. 맞는 거라고.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근사값이 15.08이래. 자, 요놈은 유효 숫자가 1과 5와 0과 8입니다. 자, 1, 5, 8은 당연한 건데 0은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유효 숫자잖아. 얘도 유효 숫자 맞다고요. 오케이. 3번 볼게요. 자, 3번을 보니까 0.03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0과 3이라고 돼 있어. 자, 얘는 유효 숫자가 3 하나밖에 없지. 앞에 있는 0들은 다 유효 숫자가 아니라고. 0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얘가 틀렸네. 답은 3번이라는 거지. 4번 볼게요. 4번은요 4800 4800이라고 돼 있어. 대신에 뭐라고 돼 있냐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라고 돼 있어. 반올림한 자릿수를 가르쳐 줬다고. 그러고 나서 유효 숫자가 4와 8과 0인이라고 물어봤어. 어디서 반올림을 했다고? 1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했다고. 그럼 반올림을 한 자릿수보다 높은 자리 숫자들은 다 유효 숫자지. 그래서 4와 8과 0, 4와 8과 0 얘들이 다 유효 숫자 맞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5번도 볼게. 자, 5번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340g, 3400g이라고 돼 있고요. 최소 눈금 단위가 100g이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효 숫자는 3과 4라고 쓰여 있는데, 자, 최소 눈금 단위가 어디라고? 100g이라고. 1g, 10g, 100g. 최소 눈금 단위부터만 유효 숫자라고 했지. 측정치에서는. 그지? 그럼 누구랑 누구? 3과 4가 되는 게 맞네요. 따라서 얘도 맞는 겁니다. 라고 구하시면 된다고요. 쉽지? 3번 볼게요. 자, 3번을 보니까요. 어느 날 잠실 야구장에 입장한 관중 수가 34,159명입니다. 34,159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내 아나운서가 약 34,000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4,000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값, 얘는 참값이고요. 얘는 뭐야? 근사값이지?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 근사값의 유효 숫자를 구하래요. 자, 34,159명을요 34,000명이라고 한 것은요 어디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 아니니? 그럼 반올림을 한 자릿수보다 높은 자리 숫자들만 유효 숫자지. 따라서 유효 숫자는 3과 4가 유효 숫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더라는 거야. 간단하지?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효 숫자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4번 볼게요. 자, 보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보기가 있는데 1번 볼게. 0.0040 돼 있고요. 2번은 0.274라고 돼 있고요. 3번 60.9라고 돼 있고요. 벌써 답이 나왔는데 4번 104라고 돼 있고요. 5번은 53,000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1번 유효 자리는요, 유효 숫자는요, 앞에 있는 0들은 다 유효 숫자 아니지. 그렇지만 소수점에서 제일 뒤에 있는 0은 유효 숫자 맞다고. 얘는 유효 숫자가 4와 0 두 개 있습니다. 2번은요 247이 274지 274가 다 유효 숫자잖아요. 얘는 3개 있습니다. 3번은요 6과 9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있는 0은 유효 숫자지. 따라서 얘도 6, 0, 9가 전부 다 유효 숫자라서 3개야. 이것만 봐도 답은 1번이야 그냥. 그지? 너무 쉽다 그지? 자, 4번 볼게. 역시 104야. 1과 4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있는 0은 유효 숫자니까 전체가 다 유효 숫자 역시 3개 있고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대요. 반올림한 것보다 높은 자리 숫자인 5와 3과 0이 다 유효 숫자지. 역시 유효 숫자는 3개입니다. 따라서 1번만 2개네. 그래서 1번이 틀렸다고. 5번 보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요.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를 보니까요. 근사값 알파의 유효 숫자의 개수를 요놈이라고 합시다. 요놈이 바로 의미하는 게 뭐라고? 아, 요놈의 유효 숫자의 개수라고. 어이구. 요놈의 유효 숫자 개수를 이렇게 표시합시다 라고 했어요. 이때 요 값을 구하해라 라고 했는데 좀 빡세다. 요놈에다가 0.0370 괄호돼 있고요. 요놈에다가 0.0370 플러스 요거에 1048이라고 돼 있고요. 아유, 문제를 못 외우겠네. 빼기 이건 뭐야? 3.58 곱하기 10의 제곱 3.58 곱하기 10의 제곱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효숫자 개수만 따지면 되지. 얘 몇 개 있습니까? 앞에 있는 0들은 유효숫자가 아니야. 37 당연히 유효숫자지만 소수점 제일 밑에 있는 것도 유효숫자지. 얘는 3개야. 맞아? 그럼 요놈의 값은 얼마라고? 3이라고. 얘는 1048이 다 유효숫자죠. 더하기 4 하면 돼. 마지막 놈이 문제인데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번째 유형에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유효 숫자만 앞에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결국 값은 얼마라고요? 4가 되는 거지. 3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답은 2번 4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된다고. 문제 너무 쉽지? 6번 볼게요. 문제 너무 쉬우니까 썰렁하고 참 좋아요. 6번 봅시다. 자, 문장제 문제로 되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가를 보니까요.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 36,000이 있는데 가라는 문장을 보니까 63,000이 있는데 36,000이 아니라 63,000이 있는데 오차의 한계가 50이랍니다. 오차의 한계가 50이래. 유효 숫자는 A개 있대. 나를 볼게요. 나를 보니까 최소 눈금 단위가 10mm인 자로 측정을 했더니 끈의 길이가 0.13m가 됐습니다. 이때 유효 숫자의 개수는 B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봅시다. 됐니? 자, 반올림을 했는데 오차의 한계가 50이랍니다. 이해됩니까? 오차의 한계가 50이래. 그럼 반올림한 자릿수는요? 오차의 한계는 반올림한 자릿수 곱하기 5라고 계산하는 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반올림한 자릿수는 몇 자리? 10의 자리라고. 이해되니? 그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거네? 그러면은 반올림한 자릿수보다 높은 자릿수인 630이 다 유효 숫자지. 따라서 A는 몇 개? 3개. A는 3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라. 자, 두 번째 측정 최소 눈금 단위가 얼마라고요? 10mm입니다. 10mm인데요. 0.13m는 얼마입니까? 130mm 아니야. 최소 눈금 단위부터가 유효 숫자라며. 따라서 10mm 단위니까 1과 3만 유효 숫자지. 이해되니? B개라며. B는 얼마? 2개 있더라고요. 2개입니다 라는 거야. 뭘 구하라고? A 플러스 B를 구하시면 3 플러스 2에서 얼마라고요? 바로 5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더라 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유효 숫자는요 간단하더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올림을 했니? 반올림한 자릿수보다 높은 자릿수들은 다 유효 숫자고요. 최소 눈금 단위로 측정을 했다면 최소 눈금부터가 유효 숫자가 됩니다. 0이 문제더라는 거야. 0이 그지? 어떤 숫자 사이에 껴있는 0은 무조건 유효 숫자가 되고 소수점에서 제일 뒤에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되고 정수일 때 제일 뒤에 있는 0은요 몰라. 어디서 반올림을 했니 또는 최소 눈금 단위가 어디니 그런 거를 얘기해 줘야지 갈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정수 뒤에 있는 0이 어렵다 보니까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유효 숫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200이라는 숫자가 있어. 2000이라고 할까? 2000이라는 숫자가 있어. 내가 보니까 얘가 요 밑에 있는 3개의 0은 누가 유효 숫자인지 몰라. 누가 유효 숫자인지 몰라. 맞아? 그렇지만 내가
0.20이라고 표현을 하면 또는 2.0이라고 표현을 하면 요 0은 유효숫자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 왜? 소수점 밑에 있는 0은 유효숫자란 말이야. 무조건. 그지? 뒤에 있는 0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하면 2.0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 즉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유효숫자는 2와 0 두 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싶은데 내가 2000만 주고서는 절대로 유효숫자가 2랑 0이라는 걸 몰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항상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유효숫자를 2.0이라고 하면 얘 두 개가 확실히 유효숫자다라고 얘기를 바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지. 대신에 가만히 보니까 2000과 2.0은요 2.0은 사실 2잖아. 2가 200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소수점이 하나, 둘, 세 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다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라고 쓰자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쓰는 걸로 해보자 라는 거야.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해. 0.000220이요 라고 썼어. 물론 얘는 확실히 유효숫자가 2와 0이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앞에 0이 너무 많으니까 개수가 헷갈리더라는 거야. 그럼 얘도 뭐라고 쓰자? 얘도 그냥 2.0이라고 쓰자 이거야. 대신에 여기 있는 소수점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가야 되는 거잖아. 이놈은 곱하기 10의 4승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유효숫자의 표현 방법입니다. 별로 대단한 거 아니지. 그럼 예제 한번 볼게. 자,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 2.476이 있고요. 2.476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얘를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건 야, 이거는 유효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요숫자는요 10의 제곱분의 1을 곱했으니까 요 소수점 자리가 하나, 두 개 더 가야 되겠네. 앞으로 0.0이라고 붙어야 되니까 0.02476과 같은 숫자들라는 거예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1번 유효숫자는 2와 4와 7과 6이니라고 해서 당연한 얘기. 오케이. 2번 볼게. 2번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겁니까? 여기서 반올림을 했는데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가 아니라 여섯째에서 반올림을 한 거지. 소수점 여섯째에서 반올림을 한 겁니다. 다섯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번은 그래서 틀렸다고. 2번 답일 거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오차의 한계는요 소수 몇 번째 자리 여섯째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한 거니까 0.000001에다가 곱하기 5를 한 거지. 따라서 오차의 한계는 0.000005입니다. 0.000005입니다. 0.000005라고 했으니까요. 맞네요. 3번도 맞는 말이야. 일단 4번 볼게. 자, 4번 보기 뭐라고 했냐. 참값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 사이입니다 라고 했는데 참값의 범위는요 근사값이 실제 누구라고? 얘라고. 됐지? 자, 그러면은 근사값인 0.02476에서 0.000005를 뺀 것 이상 그리고 0.02476에서 0.000005를 더한 것 미만이니까 사실 참값의 범위는 0.02475 이상 0.0247665 미만입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보기를 봤더니 참값의 범위는 0.02475 이상 0.0247665 미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네요. 얘도 맞는 말이야. 오케이. 자, 마지막 5번 보기를 보니까요 5번에 0.024676은 0.024676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0.024676은 참값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0.024756부터 해서 0.024765까지거든요. 0.024676은요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그래서 틀렸다고. 그래서 답은 5번까지 해서 2번과 5번이 답입니다라는 거야. 분석할 줄만 알면 돼. 됐니? 간단하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쭉 지울게요. 자, 1번부터 볼게. 자, 1번을 보니까요 10의 4승분의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 0.025를요
요놈의 꼴로 나타낼 때 a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10의 4승분의 1이면은요 0.10분의 1 100분 10분의 1 10의 제곱분의 1 10의 3승분의 1 10의 4승분의 1이니까 얘네 그지? 자 그런데 요놈의 근사값이 얼마라고? 0.025랍니다. 0.025는요 내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2.5 곱하기 10의 몇 승분의 2개네? 10의 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이때 요놈의 꼴로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얘가 바로 a 곱하기 10의 n승분의 1의 꼴이고요. 이때 a라는 놈은 2.5를 말하는 거고 n이라는 것은 2를 말하는 거잖아. 따라서 a 플러스 n이라는 것은요 2.5 플러스 2 즉 4.5입니다 라고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최소 눈금 단위가 0.1cm인 줄자가 있습니다. 최소 눈금 단위 0.1cm 줄자로 정훈이 키를 쟀더니요 160.0cm가 됐어요. 160.0cm가 나왔습니다. 최소 눈금 단위까지가 유효 숫자예요. 그지? 요놈의 근소값을 유효 숫자의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시오라고 한다면 얘는 1.600이라고 다 표현해야 되지. 됐니? 곱하기 10의 몇 승? 하나, 두 개 움직여야 되니까 10의 제곱승이다라고 표현해 달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 볼래? 요거 센티미터라고 나오는 거죠. 간단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얘도 쉽다야. 근사값 3.27 3.27 3.27 곱하기 10의 3승g입니다. 곱하기 10의 3승g이 있어요. 됐습니까? 유효 숫자는 3, 2, 7만 있고요. 10에 3승이 곱해지니까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뒤로 가면 3, 2, 7, 0g이다 라는 얘기지. 유효 숫자는 어디까지만? 3, 2, 7만 유효 숫자입니다. 그 얘기야. 자 다음 중 뭘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유효 숫자는 몇 개이다? 2개이다? 유효 숫자 2개? 아니죠. 하나, 둘, 셋, 3개죠. 그래서 틀렸다고요. 2번 볼게요. 2번 뭐라고 합니까? 오차의 한개는 5g이다? 자, 오차의 한개는 5g이라고 했는데 최소 눈금 단위가 얼마입니까? 10g까지만 잰 거지. 맞아? 최소 눈금 자리까지만 유효 숫자라며. 최소 눈금 단위 10g이고요. 얘를 얼마? 2분의 1로 한 5g이 바로 오차의 한개잖아요. 오차의 한개는 5g이다. 2번 맞더라는 거야. 이런 게 헷갈리지? 3번 볼게. 자, 측정계기의 최소 눈금 단위는 100g이 아니라 100g이다 라고 했는데 100g이 아니죠. 몇 그램? 10g이 최소 눈금이라고. 그래야지 유효 숫자지. 4번 볼게. 참값의 범위는요 어떻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참값의 범위는요 야 근사값이 얼만데? 요놈이잖아. 킬로그램으로 따졌을 때 킬로그램으로 따지기 좀 엄한데? 하여튼 참값의 범위는요 여기서 오차의 한계인 5g을 뺀 3, 2, 6, 5g 이상 그리고 3, 2, 7, 5g 미만이라고. 됐니? 킬로그램으로 바꾸더라도 3.265 킬로그램 이상 그리고 3.275 킬로그램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3.265g 이상 3.275 g이래.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어야 되는 거지. 단위 때문에 틀렸네요. 4번은. 마지막 5번 여기다 쓸게. 여기 있어서 미안해. 5번 볼게. 최소 눈금 단위가 1g이 측정 계기로 측정한 값보다 정확하다. 야 1g으로 측정한 건데 얘는 몇 g으로 측정한 거야? 최소 눈금 단위가 얼마라고? 10g으로 측정한 거야. 10g으로 측정한 게 정확하겠니? 1g 단위로 측정한 게 정확하겠니? 1g 단위가 더 정확하지.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1번 지울게요.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사값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한 순서로 나열하여라 라고 했어.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말은 최소 눈금 단위가 제일 작습니다. 그 얘기지. 자 기억부터 볼게. 기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7 곱하기 10분의 1 리터. 니은은요 4.7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 리터. 디귿을 보니까요 4.7 곱하기 10의 제곱리터. 기억니은 디귿 리을 리을은 4.70 곱하기 10의 제곱리터
미음 뭐 이리 많아. 기억력 디귿 리을 미음 4.70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리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얘를 실제 단위로 볼게. 얘는 얼마냐면 0.47이야. 됐니? 0.47이고 최소 눈금은 소수 0.01이라고.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0.047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역시 최소 눈금은 얘는 0.001이 최소 눈금이야. 얘는 470이 되겠지. 100을 곱했으니까. 됐니? 그리고 최소 눈금은 어디야? 7이니까 바로 10이 바로 10리터가 최소 눈금 단위라는 거야. 됐니? 얘는 470에서 470 똑같은데 얘는 누구? 여기가 최소 눈금이지 유효 숫자니까. 얘는 1리터 단위가 최소 눈금이야. 얘는요. 다시 00 하니까 0.0470이고요. 얘가 최소 눈금 단위잖아. 얘는 얼마? 0.001리터가 최소 눈금 단위야. 그럼 가장 정확합니다라는 것은요. 최소 눈금 단위가 제일 작은 놈이 정확한 거지. 제일 정확한 게 미음이야. 그 다음으로 보니까 누굽니까? 니은이 더 정확하네요. 그 다음이 기역, 그 다음이 리을, 마지막으로 디귿이 가장 부정확하다. 얘가 정확한 거, 얘가 부정확한 거. 정확한 순서대로 이렇게 정하시면 되더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디딤돌 중학교 학생 수가요 2359명인데 약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5번입니다. 뭐 지울게요. 4번을 쉬운 거 좀 지우고, 자 5번을 보니까 자 디딤돌 중학교가 있는데 2359명이래요 2359명인데 요 놈을 약 24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 어디서 반올림을 했을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어. 유효 숫자는 2, 4 두 개야. 얘를 내가 표현한다면 2.4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야. 유효 숫자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됐니? 자 먼저 봅시다. 먼저 기억. 오차는 마이너스 41이라고 했는데, 자 오차 어떻게 구하니?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거야.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는 거라고.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1이지. 그래서 틀렸어. 됐니? 니은 볼게. 자 오차의 한계는 50명이다. 오차의 한계는 50명이라고 했어. 자 오차 한계는 반올림한 단위 자릿수가 몇 자리라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했잖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고 반올림한 자릿수 곱하기 5니까 오차의 한계 50이 맞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야. 이해됐니? 디귿 볼게. 자 디귿을 보니까 근사값에 대한 참값의 범위는요 2309명 이상 A는 뭐보다 작다 돼 있니? 2409명 미만이다라고 돼 있어. 뭐 이상하지 않아? 오차의 한계가 50이라며. 근사값이 얘라며. 참값의 범위는 2350 이상 2450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거지. 얘는 틀렸다고.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참값의 범위도 묻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봅시다. 자, 근사값의 유효 숫자는 3개입니다. 자, 유효 숫자 몇 개이니 지금? 2개 있잖아. 유효 숫자 3개가 아니라고요. 유효 숫자 3개가 아니라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누구랑 누구? 2랑 4 2개 있다고. 그래서 틀렸어요. 마지막 미음 볼게요. 자, 근사값의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한 표현한 게 2.4 곱하기 10의 제곱 10의 3승입니다. 2.4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근사값을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거 여기 표현해 놨잖아 내가. 2.4 곱하기 10의 3승명. 미음도 답이네요. 따라서 답은 누구랑 누구? 니은과 미음만 있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요 오히려 근사값의 유효 숫자를 이용한 표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유효 숫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효 숫자의 개념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숫자야. 반올림을 하지 않은 자리, 즉 반올림한 자리수보다 큰 자리수만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오차의 한계가 뭐라고? 오차가 이거보다 커질 수는 없어라는 게 오차의 한계야. 어떻게 구한다고? 반올림을 한 경우 반올림한 자릿수 곱하기 5.
됐니? 측정을 했을 땐 최소 눈금 단위의 절반, 이게 바로 오차의 한계라는 거야. 그럼 오차의 한계를 알았을 때는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고? 참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고요. 참값의 범위는요, 근사값 빼기 오차의 한계 이상, 근사값 더하기 오차의 한계 미만이더라는 거야. 그런데 참값이 얼마 이상 얼마 미만이라고 하면 둘의 차이의 절반이 오차의 한계가 되고 둘의 합의 절반이 근사값이 됩니다라는 성질도 쓸 수 있더라는 거지. 유효 숫자라는 것은요, 뭐라고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숫자를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릿수보다 큰 자릿수, 측정을 했을 때는 최소 눈금 단위부터가 유효 숫자야. 그런데 확실한 건 숫자를 봤을 때는요, 다른 숫자가 있으면 얘들은 무조건 유효 숫자가 되는데 0이다라는 놈이 애매하더라는 거지. 0이라는 놈이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끼어 있을 때는 유효 숫자가 확실하지만, 소수점으로 구성됐을 때 소수점의 뒤에 있는 0도요 유효 숫자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더라고? 정수의 뒤에 있는 0 같은 경우는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유효 숫자입니다 아닙니다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유효 숫자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게 오늘 한 주제 전체 다고 이번 단원 전체 내용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것만 알면 돼. 얘는요, 심화 문제도 되게 쉬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스텝 3 문제 풀어볼 텐데, 스텝 3 문제 가소롭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부분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스텝 3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미리